안녕하세요. 예과 1학년 교수님 살려줘 발표를 맡은 조현서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achine Learning Model Using Administrative Health Data to Predict Onset of Type 2 Diabetes입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보건행정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5월 25일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학회지의 IF는 8.48입니다. 당뇨병의 세계적인 발병률은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성인의 모든 형태의 당뇨병은 개발도상국에서 69%, 선진국에서 20% 증가할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비용은 2015년 1조 3,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필수적이고, 예방 프로그램이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실제적 환경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은 검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건강식품의약품에 대한 접근 부족,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부족 등의 시스템 수준의 장벽 때문에 당뇨병 예방을 개별 환자에서 모집단으로 확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통계적 접근법과 머신러닝을 통한 당뇨병 위험 예측 모델 구축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모델의 대부분은 공공보건을 위한 전체 인구 수준의 적용이 아닌 직접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정기적으로 수집된 행정건강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성능으로 당뇨병이 실제로 발병하기 5년 전에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예측하는 인구 수준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정부나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모집단 수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건 시스템 수준에서 예방 노력을 목표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입증하기 위해 모델이 매년 예측한 사고 사례와 관련된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이 모델 연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캐나다 온타리오의 단일 납부자 보건 시스템에서 다루는 인구 및 기타 데이터와 연결된 행정의료 서비스 기록을 사용합니다. 인구 통계 정보, 인구조사, 의사 청구, 실험실 결과, 처방 약물 이력, 병원 및 의뢰 사용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했습니다. 초기 제외 기준 없이 온타리오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300만 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샘플링했습니다. 모델의 가장 빠른 예측 날짜인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살아있지 않은 환자를 제외한 후 213만 7,34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호트에서 온타리오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의료 시스템과 접촉하지 않은 환자도 제거했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호트의 각 환자에 대해 전체 시간을 특정 시점의 환자 보기를 나타내는 슬라이딩 환자 시간 인스턴스로 분할했습니다. 최근에 제안된 접근 방식에 따라 사례 수준에서도 모델을 훈련했으며 각 사례는 2년간의 환자 이력 기록과 5년 후 관련 이진 당뇨병 발병 라벨로 구성된 쌍에 해당합니다. 전체 코호트를 3개월마다 선별하고 각 환자에 대해 당뇨병 발병 위험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시스템의 작업은 대상 예측창에서 발병한 당뇨병의 모든 인스턴스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새 환자의 미래 상태 예측을 위해 모델을 실행하면 새 데이터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예측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코호트를 모델 훈련을 위한 총 195만 3,494명의 환자, 검증을 위한 30만 명의 환자, 테스트를 위한 30만 명의 환자로 3개의 겹치지 않는 환자 세트로 분할했습니다.
각 세트의 환자는 무작위로 선택되며 시간 편향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시간 내에 추가로 분할합니다. 훈련 세트에 있는 환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대상 기간이 있는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증 및 테스트 세트의 경우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및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사례만 사용합니다. 이 표는 훈련 검증 및 테스트 세트에 대한 환자 수, 사례 수 및 양성 관련 데이터 포인트 수를 제공합니다. 환자가 당뇨병으로 한 번만 진단받을 수 있으므로 양성 환자 및 사례의 수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및 이민 신분 측면에서 각 세트의 분포를 제공합니다. 인종, 민족 및 결핍 주변화 점수는 민족 집중 및 물질적 결핍에 따라 각 보급 지역 내에서의 소외 정도를 정량합니다. 보급 지역은 일반적으로 수백 명의 주민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개의 점수는 2004년, 2008년 기간의 각 환자의 병력을 기준으로 1에서 5까지의 보분위 수이며 여기서 5는 가장 높은 주변화 점수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환자에게도 모델이 적용되고 모든 예측이 훈련 데이터와 비교하여 제 시간에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성능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세부 정보, 지리 정보, 만성 질환 및 의료 사용 이력에서 파생된 300개 이상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이 특징에는 성별, 출생 연도, 이민자 신분 및 출신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ROC 커브의 아래면역 AUC 부분을 추적했습니다. 보정의 시각적 검증을 위해 그림 1에서 모델의 보정 곡선을 보고합니다. A 그림에서 보정은 동일한 크기의 20개 모집단 빈으로 구성된 보정 곡선으로 시각적으로 평가됩니다. B 그림은 정밀도와 재현율 곡선입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우리 코호트가 인구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연령, 이민 상태, 주변화 및 사건 수에 따라 환자를 분리하여 데이터의 여러 하위 집합에 대한 모델을 평가했습니다. 이벤트 수는 관찰 기간 동안 환자가 의료 시스템과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한 총 횟수로 정의되었습니다. 환자가 1회 동안 여러 관찰 기간 동안 0개의 이벤트를 가질 수 있었고, 이 경우 환자의 사례 특징에서 0이 아닌 유일한 변수는 출생 국가 또는 성별과 같이 절대 누락되지 않는 고정 변수가 됩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보건 시스템 수준에서 비방 노력을 목표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당뇨병 환자 집단의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ICES에서 개발한 비용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환자의 청구 정보를 기반으로 각 환자에 대한 연간 총 공급 의료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 비용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온타리오주 당뇨병 환자 집단의 연간 비용과 이 비용의 연간 변화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모델의 예측과 함께 사용하여 이 모델로 구현된 정책이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지 추정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모델 예측을 감소시켜 테스트 세트에서 환자를 정렬하고 이러한 환자의 누적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각 테스트 환자에 대해 2016년 4분기 전체에 걸쳐 테스트 세트의 모든 사례에 대한 AUC 계산 결과는 이 모델은 80.26의 테스트 AUC를 달성했습니다. 보정 곡선은 동일성과 잘 정렬되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보정을 보여줬고, 유일한 예외는 고위험 환자에 대한 모델 과잉 예측을 보여주는 마지막 빈이었습니다. 테스트 모집단의 여러 파티션에서 모델을 평가하고 각 하위 집합에 대해 크기, 발병률 및 평균 모델 예측 결과입니다. 발병률은 하위 집합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20살에서 29살 환자의 경우 0.1% 미만인 반면
60에서 69세 환자의 경우 0.5% 이상이었습니다. 성별, 나이, 이민 상태, 물질적 부족 주변화, 인종, 민족 주변화, 관찰창의 사건 수 등의 파티션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파티션에 대해 이벤트 수를 제외한 모든 하위 집합에 걸쳐 모델이 잘 고정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벤트 수가 많을 경우 모델이 약간화돼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예측빈의 분석과 모집단이 하위 그룹 내 동일한 분석을 보여줬습니다. 0.2%의 발병률을 감안할 때 상위 1%는 고위험 환자, 다음 5%는 중위험 환자, 다음 15%는 저위험 환자, 나머지 79%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환자였습니다. 당뇨병이 발병한 환자는 연구기간 내에 당뇨병이 발병하지 않은 환자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유사하게 모델에 의해 선택된 고위험 환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58.3세였습니다. 고위험 환자의 평균 점수가 각각 4.22점, 3.63점으로 저위험 환자의 3.38점, 2.87점에 비해 소수민족 집단과 물질적 박탈감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온타리오에서 당뇨병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 코호트의 총 비용 추정치입니다. 3A 그림은 코호트를 온타리오 전체 인구로 확장한 후 이 코호트와 관련 비용의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2009년 당뇨병 환자 수는 78만 5천 명으로 추정되고 35억 달러의 관련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수치는 7년 만에 각각 114만 4천 명과 54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코호트는 2009년에서 2016년 연평균 800명의 신규 환자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2억 4,200만 달러가 당뇨병의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됐습니다. B그림에서는 모델에 의해 가장 높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환자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위험 및 고위험 환자는 인구의 5%였지만 전체 당뇨병 비용의 26%를 차지했습니다. 디스커전입니다. 이 의사결정 분석 모델 연구는 공공보건계획 및 보건자원 할당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수집된 행정건강 데이터에서만 5년 전의 모집단 수준에서 발병한 제2형 당뇨병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델은 성별, 이민 상태, 인종, 민족 및 물질적 부족, 환자의 건강관리 이력에서 적거나 중간 정도의 사건 수에 걸쳐 일관된 보정을 보여줬습니다. 모집단의 위험평가는 보건 시스템 계획이 기초이며 당뇨병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집단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기계학습 방법의 사용은 당뇨 위험 궤적을 변경할 수 있는 자원 및 정책 수준의 결정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 시스템 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겨냥합니다. 논문이 제안한 다중 인스턴스 접근 방식을 사용한 지속적인 위험 평가는 모델이 추가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예방 건강 조치의 타겟팅을 통해 이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델의 결과는 인종, 민족성 및 물질적 격비 측면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의 나이든 환자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따라서 예방 조치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당뇨병 위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포함했기 때문에 위험 평가에 대한 인구 전체의 접근 방식은 건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나타냅니다. 결론입니다. 이 의사결정 분석 모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단일 지급장 건강 시스템인 온타리오의 대규모 현대 코호트에서 5년 앞선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인구 수준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의 모델이 강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었고 성별, 이민 상태, 인종 민족성 주변화, 물질적 부족 주변화를 포함한 여러 하위 그룹의 결진 교정이 강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 결과는 건강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모집단 수준에서 제2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위험 평가와 비용 효율적인 예방 노력을 목표로 하기 위해 행정 건강 데이터와 기계 학습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